네, 최근의 이슈였죠. 자, 테슬라의 보상안 패키지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을 하면서 테슬라가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였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안, 이거 공식적으로 반대를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표를 던지면서 머스크 보상 패키지안이 통과 가능성이 실패가 됐을 때는 테슬라의 깊은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주가의 조정이 크게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봐야 될 핵심 재료, 자, 과연 테슬라가 조정이 올지, 그리고 머스크 보상 패키지와 실패 가능성이 있을지, 앞으로 그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이번처럼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보상 문제가 아니라 머스크가 계속 테슬라에 남을지 떠날지 여부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곧 테슬라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결정 정말 머지않았습니다. 11월 6일 목요일이고요. 자, 이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주가 향방, 그리고 실패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로 활활 날아오를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테슬라의 조정폭이 마이너스 5%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440달러 선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매물대선이 제일 많이 고여있는 구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선을 크게 깨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충분한 반등이나 회복세가 보여줘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두터운 지지선에 안착을 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려면 이 보상안이 회복세를 보여준다면 강한 반등이 일어나줄 수 있을 것이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그런 우려 속에서도 이 두터운 매물대 지지선에 안착했다라는 것은 막 그렇게까지 우려스러운 급락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흐름을 잘 만들어 가줘야 된다, 이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만큼 충격을 던진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반대한 이슈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약간 너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우려가 된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통과를 하면서 단순히 이번 조정은 오히려 기회의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곧 그게 브랜드죠.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지금의 흐름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너무 막연히 기대해왔던 낙관론이 흔들렸을 뿐이지 테슬라의 주가의 향방을 흔들 만큼의 영향력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반대표를 던질 거다라고 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영향력은 꽤나 적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MBI의 운용자산, 전 세계 최대 국부펀드 테슬라의 7번째 주요 주주입니다. 지분을 1%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보상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 이유가 나온 세 가지 이유는 일론 머스크한테 보상 규모가 너무 과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주 발행으로 주주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핵심 인물 머스크의 완화 장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견제구를 던지는 셈이 되는 건데요. 잠깐 테슬라를 처음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머스크 보상 패키지 이게 뭔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성과를 달성했을 때 주식으로 보상받은 약속을 얘기하는 게 보상 패키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머스크한테 많이 주지 말라, 너무 과하다, 이렇게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뭐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서는 이게 시가총액과 실적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마다 이게 머스크한테 테슬라 주식이 지급이 되는 이런 수순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뭐 전체 규모의 1조 달러 수준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인 거죠. 자, 그래서 그 결정이 11월 6일에 난다는 아는 건데 11월 6일에 이 안건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첫 번째, 머스크 1조 달러 급여 패키지가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XAI라는 투자 승인 여부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 재선인권까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될 거고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둘이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희망적인 흐름으로 가려면 다시 테슬라 주가가 반등하려면 이 보상 패키지가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에 집중을 하면서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기대감 때문에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사안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이 XAI라는 이 투자 승인 여부, 이거는 뭐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테슬라가 머스크의 AI 회사에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요소가, 지금은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을 하는데 만약에 이 AI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의 사랑이 나뉘게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때만큼의 테슬라의 기대감은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이번에 조정폭도 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자, 저는 흔들림 없이 그냥 이 보상안 패키지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이번 보상안이 테슬라의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이 목표에 따라 지급되는 12단계의 스톡옵션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고, 이런 보상안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결국에 이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구성원들이 이미 대다수 주주들이 공개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상 통과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고, 너무도 막연히 낙관론에 있다가 반대표가 던져지면서 잠깐 조정을 준 것일 뿐이지 머스크를 지지하고 기반하는 결집력 자체가 압도적이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머스크 본인 지분도 13%고 개인 투자자도 40%에서 45%예요. 과거 투표에서도 이만큼 보여줬던 지지율이 더 단단해지면 더 단단해졌지 더 녹아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그동안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만큼 주주들도 결속력들이 더 강하게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주주들이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꾸준히 내고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슬라의 주가도 조정이 깊다라고 하지만 빠져도 단기 지지선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틀에서 우리가 가장 큰 숙제, 통과될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있을 수 있지만 무난히 지나갈 것이다 라고 첫 번째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 한 고비를 넘기니까 또 두 번째 고비가 좀 기다리고 있죠. 이 XAI라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 테슬라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데 이것도 금액이 꽤 커요. 테슬라가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 차, 로봇, 자율주행, 그 XAI 기술, 이거를 바로 얹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테슬라의 AI 회사의 전환, 이 스토리가 현실화가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뭐가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테슬라는 곧 일론 머스크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개인 회사에 회사 돈을 투자하는 게 너무 이해상충적인 행동 아닐까? 그리고 머스크의 개인적인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의 하락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반대편에서 생각해봤을 때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테슬라의 AI 로봇, 옵티머스 로봇 사업과 시너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보상 패키지 때문에 한번 만약에 이게 부결될 일은 없지만 부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한 번 더 곁다리로 찬성이든 반대든 이것 때문에 찬성도 반대도 그냥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부결이 났는데 로보택시 이거 옵티머스 이거 통과된다, 투자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의미 없어,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날 거고, 또 반대 논리에서도 이거 이해성충 역시나 일론 머스크 믿을 게 못돼 하면서 부결 논리로 또 한 번 또 주가를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첫 번째 보상 패키지가 흔들리면 얘네들은 이쪽 사유에 들어오게 되면서 같이 주가를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상 패키지는 그냥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통과가 되면 회복을 해주면서, 다만 결국에 주식도 분위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참 AI라는 붐이 나와주고 있죠. 이게 통과가 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너지 기대감이라는 것 때문에 AI 섹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랑이 나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AI 섹터를 타면서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쪽 저쪽이든 뭐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유무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 이사들이 재선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인데요. 이사의 재선임이라는 거는 그 일론 머스크의 권력 집중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평가들이 머스크 우호 성향 이사 뭐 조 게이바라든지 이 잔류 문제를 이렇게 좀 태클을 걸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흔들림 없이 이사진은 좀 재선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이제 머스크의 장기 전략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진의 재선임이 무조건 따라와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통과가 됐을 때는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와 그리고 XAI 투자 그리고 이사회 장악까지 하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생태계가 될 것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흔들림 없이 다시 보상 패키지 한 94% 통과할 수 있을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시장에서도 주요 투자자들의 의견, 그리고 수학적인 계산을 고려할 때 이사진까지 재선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좀 무난히 잘 나와준다면 재선임도 통과하고 이 단기 안도랠리가 한 번 더 이제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라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보셨듯이 테슬라가 시장에서 마이너스 5%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가장 나이스한 거는 이 보상 패키지, 이사진, AI가 모두 통과됐을 때 역시 일론 머스크의 생태계가 회복되고 안도랠리가 나와주면서 단기 상승은 이 정도까지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왜 이 정도 빠졌으니까 바로 회복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런데 이 패키지만 통과를 하고 AI가 조금 불발이 됐다라는 이슈가 나와줬을 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중요하지만 얘가 제일 중요하다. 얘가 흔들림 없이 가야지 얘는 어떤 사안이 따라오더라도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이유가 갖다 붙을 거니까 얘의 여부가 중요한데 다만 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곁다리로 끼는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통과를 돼도 시장 안정과 리스크 해소가 됐다라는 거에서 조금만 더 그래도 쉬었다 보면서 소폭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중립 형태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 폐지가 부결이 됐다. 이사진들이 교체가 됐다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제국의 몰락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보수적으로 단기적으로 10% 이상 급락이라고 했는데 더한 리스크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럴 가능성은 적죠.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차트가 움직일까? 어떻게 대비를 할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죠. 요거를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희가 요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 테슬라를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죠. 1200분이 함께 해주시는 무료 텔레그램 방인데 여기에서 지금 테슬라 대비하실 수 있게끔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리고 오르면 오른다고 미리 좀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10월 31일에도 한번 올려드리고요. 오늘 날짜로도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올려드린 저희의 견해 어떻게 말씀드렸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전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기 지지선을 잘 지탱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흐름을 지금 쭉 살펴서 연결을 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10월 31일에 이 자리를 계속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매물 구간을 이탈을 하지를 않고 잘 버텨줬습니다. 이렇게 버텨줬죠. 그래서 버텨주니까 이 하단의 힘, 매물대가 만들어지면서 빠져도 여기까지는 계속 버텨주는구나 이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이 지지선을 계속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이 밑으로는 빼기 힘들어 이 두터운 층을 보여주는 거기도 했죠. 그래서 3번 연속 터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개미들이 고점에서 이렇게 2번이나 물렸었는데 이 3번 연속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여기 밑으로는 빠지기는 힘든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단기적으로 찍어 내리더라도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또 회복을 해주면 금방 이렇게 고점을 뚫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돼요. 왜 빠져도 계속 여기에서 머무르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로 오를지 아니면 아래로 스키지를 주고 돌파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고점을 한번 건드렸다가 다시 지지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저항선을 계속 건드렸다라는 거를 찔러보기를 하는 거예요. 천정에다가 나 여기까지 한번 찔러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돌파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 내리더라도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이렇게 잠깐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고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제가 이렇게 스키지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거는 잠깐 한 번 더 눌렀다가 이것만 뚫고 올라갈지, 자 바로 올라갈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희를 잘 따라오시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만드는 자리를 잘 보고 움직여야 되겠죠. 하룻밤에서도 등락이 심한 테슬라 주가니까 요 변동성에 잘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고점을 두드렸다고 하더라도,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지금 흐름에서는 상승 전환으로 갈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방을 버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다가 준비를 하고 계셔라.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거를 기회를 생각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다만 어떻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익비를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바닥을 다지는 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실 수 있게끔 그 자리가 나오면은 공방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럼 뭐야? 가격이 떨어지면 살 준비를 하시고 정확하게 자리를 잡는 걸 보면서 그때 들어갈 준비를 하면 지금 자리만 잘 잡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11월 6일 목요일에 이 보상 패키지 결정, 이사진 결정들이 남아 있는데요. 통과 가능성 다시 한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머스크는 여전히 테슬라의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이 주요 장기 투자자들이 명확하게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치나 금리 리스크로 시장이 불안할수록 투자자들은 이 영웅형 CEO에 의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테슬라의 주가를 지탱하는 것은 실적이 아니라 머스크의 비전과 존재감 때문이기 때문에 AI 로봇 그리고 이런 것들 모든 미래 스토리 중심에는 머스크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가 무너지는 거는 붕괴 스토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에 개인 투자자들이 45% 대부분 무조건 찬성표를 던질 거고, 과거에서도 개인이 80% 이상이 머스크 지지율을 보여줬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조금 더 날아오를 일만, 기쁘게 반등할 일만 남지 않았을까? 이벤트 불확실성까지 제거를 하고 단기 쇼커버와 AI 시너지까지 스토리 재점화가 된다면 강한 상승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 불안들이 지금 충분히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서 조정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며, 단기 악재는 빠질 만큼 충분히 빠지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옵션 선물 시장에서 리스크를 해지한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결과 발표 후에 쇼커버 공매도 청산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는 그 뒤에는 보통 하루 만에 5%에서 10%까지 올라와주는 흐름까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상안이 통과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AI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XAI 투자안도 통과되면서 이제 테슬라는 AI 기업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한다라는 인식이 진화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큰 영역으로 나아가는 테슬라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